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대주전자재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동아기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늪속에 빠져서 뭔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들, 중요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탈출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어제 동화 기업에서도 똑같이 쓴 말인데요. 똑같은 모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참 고점을 찍고 있다가 바닥으로 와서 바닥을 살짝 탈출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일단 보이죠. 이 기술적 반등을 뛰어넘는 그 무엇,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시장에 극대화되고 또 운이 좋게 시장에서 순환매로 이들에 대한 가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들이 모두 성장주이기 때문에 현재 성장주는 먹었다 터졌다 하면서 바닥을 탈출할 정도인데 시장에 아주 V자 반등으로 나오는 모습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상승이 좀 멈추고 그 다음에 페드의 금리 인상이 낮춰지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부터는 금리를 또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가정들이 시장에 좀 들어와야 성장주들이 새롭게 다시 순환매로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바닥을 탈출하고 나오는데요. 오늘도 한국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양극재를 제외한 2차 전지의 다양한 소재 산업들이 왜 이렇게 늪속에 빠져 있는지를 보고 향후에 이러한 늪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들을 먹여 살릴 그런 한방이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좋은 정보와 좋은 자료를 보면 구독,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셔야죠. 감사합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봅시다. 얼마 전가는 13만원을 찍었죠. 우리 20만원 갈 거라고 흥분을 했던 게 작년 11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6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딱 났죠. 반토막이 나고 오늘 73,300원에 끝났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10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100억대밖에 안 나는데 좀 고평가된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성장성들에 대해서 많은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면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고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이 금리 인상과 긴축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두 한 대 얻어맞는 양극재를 제외하고 모두 한 대 얻어맞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따라서 동화기업이라든지 전해액, 전해질 기업 그리고 동사와 같이 탄소 복합 실리콘 음극재를 만든 기업들도 함께 이 도도한 긴축 흐름에 쓸려가는 쓸려갔다는 것은 주가가 조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1차 나온 거죠.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 한번 돌아설 때는 됐다. 그러나 많이 돌아서진 않을 것이다. 전고점 9만원, 8만원 이 정도 1차 목표가 8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만원, 10만원 정도 이 정도가 동사의 정착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최근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꾸준히 사죠. 외국인들은 거의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가 동사를 움직이는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죠. 외국인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움직여야 동사가 다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고 우상향하는 고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은 수급 측면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가장 많을 때가 45만 주까지 갔다가 39만 주, 36만 주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40만 주 근처에 있는데 이 동사의 공매도 잔고 수량은 살짝 하락하고 있다. 빠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아마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이 공매도 수량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고 있습니다. 동산에 대해서 결론부터 봅시다. 8만 원이 도전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동사에 대한 결론이죠. 양극재를 제외하고 모든 음극재 및 기타 소재 업체들이 가격 조정이 이제 마침표를 찍어가는 중이다. 찍지는 않았는데 찍어가는 중이죠. 동사의 새로운 성장용 SiOX, 탄소 복합 실리콘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동사의 키 투자 포인트죠. SiOX 탄소 복합 실리콘. 실리콘 음극재 2의 사업에서도 선전이 중요하죠.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매출액의 15에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장할 동안 동사를 지탱할 메탈, 페이스트 이런 산업이 올라와야 되죠. 따라서 동사는 8만 원에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보고 한꺼풀 한꺼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도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죠. 먼저 동사 전체 매출액의 54.4%는 전도성 페이스트. 전도성 페이스트. 페이스트는 풀이죠. 우리나라 풀 붙이는 풀 있지 않습니까? 풀을 페이스트라는데 뭔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러한 물체와 물체를 붙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소재 산업에 쓰는 풀이다. 화학적 풀인 거죠. 그렇죠? 네.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초소형, 고용량의 특성을 지닌 칩 부품 MLCC, 칩 저항기, 칩 인덕터, 칩 바리스타 등에 적용되는 그러한 제품이다. 소재산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풀이다는 거죠. 도료화한 고신뢰성을 지닌 페이스트, 풀, 붙이는 풀 형태의 재료로 칩 부품의 내부 및 외부 전극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전기, 전자배 제품 소재의 전극성을 형성시키기 위해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전도성 페이스다. 이게 전체 매출이 54.4%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온 2차전지 음극재는 전체 매출액의 1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태양전지 전극 재료가 11%, 고분자 재료가 5.5%, 형광체 재료가 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전도성 페이스트 그리고 2차전지용 나노 재료 이게 동사의 미래 먹거리 이제 동사의 주력 품목이다. 따라서 전도성 페이스트 이쪽에서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아무리 이쪽에 나노 재료 2차전지용 음극재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동사는 결국 돌아오면 타버리죠. 그래서 2차 전지용 음극재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해가 커지는 2024년까지는 전도성 페이스트가 수익을 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MLCC라든지 칩 저항 이런 것들이 지금 핸드폰이 팔리지 않으면서 노트북이나 PC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재고가 쌓인 거죠. MLCC 관련 재고들이 이러한 것들이 동사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또 되는 거죠. 동사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너무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고평가에 대한 조정이다. 거기에서는 패드의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긴축이라는 커다란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성장을 가지고 있는 성장 종목의 모든 종목들 거의 다 가격 조정을 불러왔죠. 이 종목도 퍼가 50이 넘는 그런 고평가된 종목인데 이러한 것들이 일단 주가 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동사의 매출 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도성 페이스트가 MLCC와 관련이 있는데 MLCC 관련 제품 매출이 줄고 재고가 증가하면서 그러한 것도 좀 영향을 미쳤죠. 여기에 자동차 시장의 반도체 부족으로 작년 4분기, 올 1분기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2차전지, 특히 전기차 판매가 좀 되지 않고 또 봉쇄라든지 중국 봉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소재를 납품한 기업들에게 일단 악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차 전지에서 사용되는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가 생각만큼 수요가 빨리 이렇게 늘어나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가격 싸움이어서 이제 고가 차량에 타이칸 같은 고가 차량에는 사용이 되는데 일단은 범용 제품으로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 시차에서 오는 그러한 어떤 컨플릭 이런 것들이 가격 조정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자, 대주전자재를 크게 분석한 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의 이제 주민 애널리스트 이제 NH투자증권 주민 애널리스트들이 1번인데 주민 애널이 이 동사의 향후 먹거리를 뭘로 받느냐? SiOX 탄소 복합 실리콘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찍었습니다. SiOX 8만 톤까지 생산을 할 것이다. 2022년 2분기, 올 2분기 매출액 579억. 이는 YY는 15%, QOQ는 51%나 늘어나는 아주 좋은 실적이죠. 영업이익은 52%,
52억, YY로 12%, QOQ로 49%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적은 아주 절대적으로 52억밖에 안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러진 않지만 시장 기대치를 미스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두 번째, 중국 봉쇄 영향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상해법인 도전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2022년 1분기 매출 80억 추정이 2분기에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네, 1분기에 반영되지 못한 게 2분기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다음 SIOX 탄소 복합 실리콘의 매출액은 2분기에 70억, YY로 46%, QOQ로 19%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네, 절대 금액은 작지만 늘어나는 폭은 굉장히 크죠. SIOX 매출액은 2023년부터 중요하죠. 625억, 네, YY로 108% 늘어나고 2024년에는 2,831억 원, YY로 353%, 2025년에는 6,046억, YY로 113%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것들을 용인을 해왔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긴축이 일어나면서 성장주들이 전체가 다 얻어맞았을 때 동사도 함께 얻어맞았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OX 매출 비중은 2024년 25%, 2024년 59%, 2025년 75%로 확대 전망이 되고 있다. 주민호 애널리스트는 이 부분을 동사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분석 자료를 썼습니다. SIOX의 높은 마진 감안시 영업이익 비중은 향후에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IOX 탄소 복합 실리콘의 본격적인 성장은 얼티엄셀 GM과 맞는 이 공장 2022년 3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며 전망의 첨가 비중 역시 2023년 3분기부터 기존 3%에서 8%로 확대가 예정이 되고 2배가 늘어나는 거죠. 배터리 수요 확대에 더해서 첨가 비중까지 늘어나면 기존 캐파 잠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증설이 필요하죠. 현재 가시화된 캐파 계획은 2026년 2만 톤, 8% 첨가 시 250기가와트이나 동사가 확보한 C와 MTV 산업단지 부지를 모두 활용할 경우 8만 톤, 약 8% 첨가 시 1000기가와트까지 증설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C와의 큰 공장단지를 가지고 있죠. 공장을 가지고 있죠. 8만 톤을 매출액으로 따지면 3.5조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모이다. 대단하네요. 이러한 확장성과 성장성을 우리 주민호 애널리스트는 좋게 본 것 같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부터는 기존의 EV, 전기차, 전동공구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실리콘 복합체가 모바일향으로 공급될 전망이어서 이게 바로 이 모바일향이 그 유명한 애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한때 돌아서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전방시장 확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배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그러한 데도 종목, 소재가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실리콘 음극재가 가격 경쟁이 중요한데 그래야 많이 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초기 효율과 가격 경쟁 개선이 지금 진행 중이다. 초기 효율이 좀 안 좋았죠. 실리콘 음극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음에도 초기 충방정 효율이 흑연계 음극재 대비 낮고 가격이 비싸 첨가율이 낮은 상황이었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주전자재는 SiOX에 마그네슘을 첨가해 초기 충방정 효율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효율이 85%까지 개선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3년 8%까지 첨가할 수 있는 제품을 이후에는 최대 15%까지 첨가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오케이. 기술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가격 싸움이라는 거죠. 대주전자는 현재 킬로그램당 60에서 80달러 수준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가격을 24년에는 킬로그램당 50에서 60달러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Q가 늘어난 거죠. Q를 늘리면서 나중에 결국 P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킬로그램당 30에서 40달러로 반까지 줄이면서 가격 경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라파이트 흑연이죠. 흑연이 주로 음극재 사용인데, 그라파이트는 탄소 6개와 리튬 1개의 결합으로 375메가암페어 용량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리콘은 원자 하나당 4.4개의 리튬이온을 받아들 수 있죠. 얘는 탄소 6개와 리튬이 1개뿐인데 얘는 4.4개를 받아들 수 있죠. 최대 4,200메가암페어까지 용량을 증가할 수 있고 375의 약 10배죠. 용량 측면에서 봤을 때 흑연 대비 약 10배의 이론적인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결국 용량과 거리 싸움으로 가는 거죠. 실리콘은 초기 용량 대비 지속적으로 충방정 동작을 하게 되면 전해액과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Li2, SiF6라는 그러한 어떤 좀 나쁜 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가용할 수 있는 리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급속도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러한 측면도 실리콘 음극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죠.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 음극 물질은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가 추가되는데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흑연은 300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실리콘 음극재는 600에서 1600까지 용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천연 흑연, 인조 흑연 350에서 360, 320, 340 그러나 실리콘 음극재는 SiOX 복합 탄소 복합 실리콘은 600에서 1600 정도 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SiOX 탄소 복합 실리콘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사의 실적추인데 작년에 176억밖에 안 났죠. 그래도 1조가 넘었다는 것은 아주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200억인데 이제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2023년, 24년에 더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 이러려면 SiOX 실리콘 음극재가 가격이 내려가면서 Q를 늘리고 이것들이 범용화되면서 결국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이게 결국 P를 올리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 여기에 우리 고체 반도체, 그렇죠. 고체 산화물 반도체가 이제 개발이 된다면 동사는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주전자재료 그동안 박살이 올라가다 박살이 나 있는 13, 4만원까지 갔던 6만원까지 박살났던 우리 대주전자재료가 7만 5천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1차 목표는 8만원이다. 그 다음에는 9만원, 10만원 이런 식이니까 일단 8만원까지는 들고 가자. 8만원에서 시장이 강하게 순환매로 돌아오면 9만원, 10만원까지 버텨서 10만원 정도 올 때 50%를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이 정도가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저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오늘은 대주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